서문시장 한동훈의 인파가 몰렸다고? 아냐고. 전국에서 버스로 집단 이동한 거야. 들통났습니다. 들통. 언론 취재에 의해서. 저는 지금 언론 전부 다 불신을 받고 기성 언론들이 그렇게 포피적인 보도를 하고 하는데, 이런 보도를 나온 걸 보고 사실은 좀 반가웠습니다. 저도 그 기자 생활 오래 한 입장에서.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 오늘 국민의힘 당사 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소위 말하는 정교유착, 그걸 수사한다.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죠. 그 합동수사본부 단장이, 본부장이 바로 김태훈입니다. 좌파 검사로 유명한, 문재인 때 핵심 요직을 맡았고 이재명 들어서 고검장까지 된 그 김태훈 고검장이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인데, 원래 이거 만들 때는 신천지하고 통일교 이 두 갈래 의혹을 특검을 하자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하고 했죠. 그런데 특검을 하는 대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김태원을 본부장으로 앉혔죠. 그러면은 통일교도 수사하고 신천지도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통일교는 지금 전재수 아니면 임종성, 이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그 전에 국민의힘으로 신천지가 집단으로 단체로 입당을 했다, 이런 폭로가 있었죠. 그럼 양쪽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통일교 쪽은 거의 조사를 안 하고 신천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겁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특검 안 하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통일교는 패스. 민주당 파면은 민주당이 걸리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정권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는, 거기 여기 있는 그 임종천 같은 경우는 이 친명 7인의 멤버였죠. 그래서 이재명 주변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는 이거는 패스. 신천지만 파자. 그래서 오늘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원 명부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신천지가 2021년에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2024년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렇게 폭로가 있었죠. 폭로가 있었는데, 신천지가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당원 가입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강압이 있었다거나 이 당비를 대납을 했던 거라, 이런 게 있으면 수사 대상인데, 그 의혹은 통일교, 민주당 쪽 통일교에도 그 민주당 쪽 연루 의혹이 많은 통일교도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쪽만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교는 단체 그 당원 가입 이런 것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로비를 했던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쪽은 놔두고 이 한쪽만 수사를 하는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래저래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법부가 무너지고 또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지금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에 가서 열심히 자기 정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째 하고 있죠. 오늘 대구 가서 서문시장을 갔습니다. 서문시장에 가서 개인 생존을 위해서 보수가 당을 팔아먹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계속 겨냥을 해서 개인 생존을 위해서 보수가 당을 팔아먹고 있다. 자기 당권 지키려고 지방선거 포기했다. 이제 자기를 제명을 해서 지방선거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지 않아서 지방선거 포기했다 하는데, 지방선거 포기하고 당권을 지킨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송합니다.
지방선거에 패배를 하면은 당 지도부가 일괄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하고 이 비대위가 들어서야 되겠죠.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다 그랬고 선거에 참패하고 나서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그것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원 당협위원장 협의회에서 오늘 서문시장에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친한계 의원들이 쭉 이렇게 병풍을 쏘고 하면은 윤리위의 징계를 제소하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런데 우재주는 그저께부터 그 대구의 국회의원 청년 최고위원 그 한동훈이 그때 국민 추천제로 공천을 줬던 인물 우재주는 그저께부터 계속 한동훈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거기 우재준도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병풍을 쏘는 그 서문시장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도 징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쭉 따라갔습니다. 이 배현진, 박정훈, 우재준은 계속 그대로 있고 그 계속 수행을 하고 정성국, 김예지, 안상훈, 진종호 이 현역들하고 원외에서 김종혁 징계됐죠. 신지호, 박상수, 그 다음에 김경진 이런 사람들이 쭉 같이 옆에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과거에 무슨 뭐 대선에 나온 사람이 시장에 가서 여기 막 다니면서 뭐 악수하고 뭐 한호하면 그 뒤에 쭉 서가지고 뭐 대표님 후보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을 오늘 연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도 마치 이 어떤 유세를 온 것처럼 가서 덕석에서 막 연설도 하고 뭐 떡볶이 사 먹고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시금치하고 지포, 과자를 구매를 하고 동행한 의원들과 함께 국수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서문시장 가면 이제 국수 그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또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셀카를 찍었다. 마치 이제 선거 유세를 하듯이 하면서 사실상 이 대구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그 속셈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달라는 정치 세력이 없다.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출마하느냐? 이건 본인이 지금 말할 수가 없다. 당연히 말할 수 없죠. 대구에 출마하고 싶은데 대구에 출마를 하려면은 보궐선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현재로서는 보궐선거 대구 12개 지역구 중에서 보궐선거 안 열립니다. 6월 3일 날. 다만 이제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5명의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면 한 명이 만약에 되면은 주호영, 뭐 추경호, 윤재옥, 최은석, 유영아 여기 5명이 쫙 출마를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은 그 사람은 국회의원직을 내놔야죠. 그럼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근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죠. 그 외에도 이진숙 출마를 했고 그 원외에 그러니까는 보궐선거가 안 열리죠. 이진숙이 후보가 되면은 이진숙 저 방통위원장 후보가 되면 보궐선거가 안 열립니다. 그리고 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뭐 홍석중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보궐선거가 안 열리죠. 그러니까는 불투명한 겁니다. 불투명하니까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은근히 이제 기대를 하면서 보궐선거에 열리면은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보궐선거가 열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높죠. 이진숙과 국민의힘 후보 이진숙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이 대결을 하는. 그러면 한동훈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지금 일반 그 여론조사 그 나오는 것도 그렇고 대구에서는 이 상당히 유승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유승민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그 선친인 유수호 전 의원부터
대구에서 오래 정치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대구에 거의 뭐 발을 못 붙이다시피 하고 있죠. 약간 결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그 앞장섰던 그 한동훈은 대구와 연고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본인은 이 대구시장에 만약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출마를 하려고 하지만 이 보궐선거가 있으면은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보궐선거가 안 열리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어떤 다른 그 변수로 인해서 후보로 확정이 안 되고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후보로 확정돼야지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그럼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이준석과 한동훈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이준석 전 위원장이 우세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자 지금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서문시장 한동훈의 인파가 몰렸다고. 자 본론 들어갑니다. 한동훈이 정오쯤에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다. 2시간 30여 분 동안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이제 이런저런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한 언론 이렇게 씁니다. 아주 표피적으로 쓰죠. 시장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어서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은 장동혁이 국민의힘 대표가 서문시장 갔을 때는 썰렁했는데 그때와 비교가 된다.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은 보궐선거에 나오면 당선된다. 대구 민심은 한동훈 편이다.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한동훈을 열렬하게 반겼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동훈이 완전히 업돼서 뭐 시금치 사고, 지포 사고, 과자 사고, 그 셀카 찍고 악수하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그 기사들을 쭉 보면은 그 한동훈이 정말 대구 가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구나. 장동혁하고 비교가 되네. 이렇게 대구 시민들이 이제 서문시장이 온다고 해서 쫙 몰려가서 한동훈을 환영한 것처럼 되죠. 자,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뉴데일리. 한동훈이 우파성지 대구를 방문했는데 지지자들은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집결했다. 지지자들이 다 집결했다. 자, 기사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한동훈이 27일 서문시장을 찾은 가운데 한동훈의 팬클럽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한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저 사람이 뭐 수천 명 왔다 뭐 이렇게 뭐 치면은 이게 대구 시민들은 그 중에서 있기는 있겠지만은 이게 조직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뭐 한동훈 팬클럽에 뭐 그 가입자가 뭐 몇만 명 되니까 뭐 한 몇천 명 마실 수가 있죠. 열성 지지자들. 근데 저 다른 언론을 보면은 보수의 성지인 대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막 몰려들었다, 환호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날 현장에는 수많은 지지층 인파가 몰렸지만은 상당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팬클럽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동이었다는 좀 더 확인이 됐다. 한동훈 팬클럽 위도훈이가 지난 22일부터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 맞춰서 단체 버스 예약을 공지를 하면서 참여자를 모집을 했다. 온라인 게시판, 위도훈이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올라와 있었죠, 이제. 끝났으니까는. 서울, 도봉, 노원, 강북, 의정부, 2호차. 자, 좌석 몇 개 남았습니다. 서문시장 달려갑니다. 위도훈이 서울버스 줄줄이 타고 갑니다. 27일 서문시장행 버스 탑승자 모집. 지역별 연락처. 이런 글들이 다 따로 올라갔다. 지역별 출발 지점. 연락처.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사실상 집단 이동을 조직을 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세종, 수원, 동탄, 김포, 부천, 시흥, 안상 전국 각지에서 인원을 모아서 버스를 대절해 대구로 향했다. 그래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찰이 동선을 통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는 장면도 연출이 됐다. 자, 기성 언론이 장동혁과 대별을 해서 마치 이제 장동혁은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외면을 받고 한동훈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설정 조직적 이동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정확한 저는 팩트를 짚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언론들이 무슨 뭐 열강했다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반면에 시장 건너편에는 수십여 명의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지지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뿐이 아니고 한동훈이겠죠. 이 원칙적 비난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배신자라고 외쳤다. 원칙적 비난의 플래카드가 이런 거라고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잡아먹은 X 이런 플래카드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대구에 오지 말라는데 왜 와? 빨리 들어가. 여기 왜 왔어? 미쳤다고 여기 왔어? 이런 구호도 있었다. 지금 다른 언론들은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맞대결 펼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다. 당신이 대통령과 각을 지지 않고 총선에 승리했다면은 우파 정치인, 우파 기관장들이 이렇게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됐을 거다. 총선, 한동훈이 이끌었던 총선, 2024년 4.10 총선. 거기 진 것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때 졌던 것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됐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왜 한동훈 당신은 총선에 지게 만들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폭주를 막기는커녕 선거에서 패배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아직도 계엄 해제 후 당신이 한덕수 총리를 앞세우고 사실상 정부를 공동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던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 자, 그런 장면 다 기억하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진짜 모습을 벗기면은 저는 상당히 민낯이 많이 드러날 걸로 봅니다.